그러니까 그분이 취임한 날부터 현재까지를 주가를 몇 프로 올리느냐를 계속 계산해서 발표를 매년 합니다. 1위는 포스코 홀딩스의 최종호 회장이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차 전지의 효과로 포스코 퓨처엠을 기반으로 오르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이 올랐죠.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실제 그 최종호 회장이 가장 많은 주가를 올렸는데 네이버 최수인 대표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화려하게 젊은 CEO로 여성 CEO로 네이버에 입성을 했는데 이분이 입성할 때 53조였거든요. 53조 9천억, 거의 54조였는데 지금 얼마냐? 35조입니다. 무려 35%. 네, 18조가 들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리고 네이버는 뭐 클라우드X 발표하고 뭐 했지만 주가는 노지부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인사이드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경영자들의 주된 목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좀 다르다. 아무래도 기업 가치 상승에 경영인이 얼마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올렸는지 측정해 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를 가장 많이 올린 기업인 누군지, 또 가장 많이 떨어뜨린 기업인은 누군지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500대 기업 분석하셨다고요? 네. 과연 어떤 경영인이 기업 가치를 가장 많이 올렸나요? 1등이 가장 궁금한데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제 먼저 좀 조사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이다? 주주의 거죠. 네. 그래서 주식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는 게 집사 역할을 하는 게 대표이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이사를 맡은 분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는 주가를 높이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제대로 정착된 곳에서는 이 CEO의 첫 번째 덕목과 마지막 덕목은 무조건 주가 관리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는 누구?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상장시키고 나서 평생 설탕물만 팔겠습니까? 저와 같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스카웃 해온 펩시콜라 사장을 CEO에 앉히고 그 CEO가 주주 권익을 위해서 누구를 쫓아보냈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애플에서 쫓아보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창업자를, 오너를 쫓아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표이사들의 제1덕목이 주가 관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말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지배 구조가 오너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보다 오너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 덕목이에요. 그래 안 잘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잘라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가를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대기업 집단에서 주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도 오너에게 충성하면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500대 기업의 CEO들, 그러니까 그분이 취임한 날부터 현재까지를 주가를 몇 프로 올렸느냐를 계속 계산해서 발표를 매년 합니다. 지금 재임 기간 중에 뭐 재임 기간은 CEO마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뭐 3년 된 분도 있고 5년 된 분도 있고 1년 된 분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재임 기간에 회사 가치를 관리했냐니까 500대 기업을 하셨으니까 500군데 현재 CEO 그러니까 500군에 대해서 한 건가요?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인데 국내의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상장사는 363개입니다. 그러면 상장사? 네, 상장사만 한 거죠. 주가 관리니까. 상장사를 통해서 해봤더니 1위는 포스코 홀딩스의 최종호 회장이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죠. 박수. 왜냐하면 2차 전지의 효과로 포스코 퓨처엠을 기반으로 오르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이 올랐죠.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실제 그 최종호 회장이 가장 많은 주가를 올렸는데 얼마나 올렸나요? 2018년 7월 회장 취임 당시에 27조 4천억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회사의 주가총액. 그리고 2020년 3월에 물적 분할을 해서 25조로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260%밖에 올렸죠.
그러니까 이 주가 관리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사실은 최정무 회장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면서 회장 자리를 굉장히 리스크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주가가 저는 지켰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실적이죠. 뭐 CEO를 평가할 때 실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실적 좋고 주가 좋으면 사실은 다른 건 다 묻히기 때문에 저는 CEO들이 앞으로는 아마 주가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쓸 것이다. 신경 쓰도록 지금 이런 지표를 만들고 계시는 있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지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최치훈 대표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치훈 대표는 미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첫 번째 자기가 북을 꺼내요. 자기가 경영했던 회사의 리스트하고 주가 관리를 딱 보여줍니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할 때 이렇게 주가 관리를 했다라고 딱 보여줘요. 미국 사고 방식이죠.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CEO들도 이게 신경 쓸 거를 봅니다. 주주총회장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많이 늘었죠. 개미 늘어나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주총장에 다 가요. 옛날에 주총장은 다 형식이었는데 가서 질문을 하고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왜 오르지 않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죠. 대표이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당연하다. 그리고 CEO들은 반드시 본인이 가진 기업 가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포스코홀딩스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외에 기업 가치 많이 올린 기업인들도 누가 있나요? 역시 원래는 뭐 2차 전지주가 다 줄 잡았습니다. 역시 에코비로 BM 대표이사 최문호 대표가 2등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똑같이 그 243% 올라서 그 3위를 했고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오른 주가였고 거의 뭐 1년 반 만에 3배 넘게 불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4위가 되게 재밌었는데 기아자동차예요. 송호성 대표예요. 중대형, 중장대 사업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보통 주가를 평가하면 대부분 성장주 위주잖아요. 뭐 IT나 뭐 성장주 게임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오를 줄 알았는데 이 중장대에 들어가는 기아자동차가 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송호성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4년 됐거든요. 17조 4천억을 끌어올렸어요. 주가를. 이게 어떤 이런 산업적인 이슈가 있었나요? 그 사이에? 물론 2차 전지는 저는 산업적인 이슈로 컸다고 보지만 자동차주를 이만큼 끌어올린 거는 자동차 산업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가 그만큼 실적이 좋았고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작년에 자동차 시장 전체에 반도체 쇼티지로 출하량도 한계가 있었고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뻔했는데 이걸 다 이겨냈거든요. 물론 이겨냈느냐? 모델 믹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정된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 거면 이왕이면 이익이 많이 남는 자동차를 만들자. SUV라든지 고급 자동차 이런 것들 시장에 통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안겨줬죠. 이런 것들 기아자동차의 실적으로 연결됐고 그 실적은 결국에는 주가로 연결되었고 그야말로 굉장히 이례적인 성적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대 실적도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 미래 지표잖아요. 그렇죠. 현대 기아차가 지금 피크 정군이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실적은 좋지만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주가가 지금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기아자동차가 지금 실적이 올렸다는 이야기는 중후장대인 그 자동차가 미래 전망을 끊임없이 내놨다는 이야기죠. 그 미래 비전을 내놨다는 것이고 그 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4, 5위에 자동차 기업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좋은 성적을 받으신 CEO분들이 계신다면 그 반대로 이 주가를 떨어뜨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기업의 경영을 맡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그런 주역일까요? 역시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곡선이 심했던 업종들이 있죠. IT 업종하고 게임 업종인데 그분들이 뽑혔습니다. 네이버 최수윤 대표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화려하게 젊은 CEO로 여성 CEO로 이제 네이버에 입성을 했는데 이분이 입성할 때 53조였거든요. 53조 9천억, 거의 54조였는데 지금 얼마냐? 35조입니다. 무려 35%. 네, 18조가 떨어졌죠. 35% 18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리고 네이버는 뭐 클라우드X 발표하고 뭘 했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 김창환 대표인데 이분이 14조 6천억 감소했습니다. 66.1% 날아갔어요. 66%.
내가 CEO 맡았는데 네. 기업 가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떨어뜨린 분은 이 카카오입니다. 아, 카카오. 홍은택 대표.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예요. 작년에 카카오 대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큰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 네네, 그렇죠. 남궁 대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뭐 80%가 떨어졌죠. 80%.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말하는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민주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정도 주가를 관리하고도 대표자 자리를 지킨다? 저는 그게 불성설이다. 아시듯이 여전히 오너들이 있죠. 배만기가.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조치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자산 규모 500대 기업들 중에서 기업 가치를 가장 많이 올린 경영인, 그리고 또 많이 떨어뜨린 경영인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기업들은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나 이 산업계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수도 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기업 가치를 올리는 CEO가 유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흥미로운 기업 분석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주 머니의 기업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